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우리 남매를 앉혀놓고 조용히 말했어요. 니들 할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는데 한번 내려오라고 하더구나. 그러고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 뵌 지 한참 됐네. 두 분 다 어디 아프신 건 아니지? 그건 아닌데 니들 할아버지께서 꼭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구나. 할 말? 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거구나? 아니, 무슨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니들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엄마가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우리 남매를 둘러봤어요. 왜? 무슨 일인데? 혹시 그 사람이 또 무슨 사고 친 거야? 그게 사고는 아닌데 얼마 전에 할아버지 집에 내려온 모양이야. 뭐? 몇십 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제가 분노 가득한 눈빛으로 엄마에게 소리쳤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동생이 뻔하지 않느냐는 듯이 말했어요. 왜긴 왜겠어. 돈 때문이겠지. 맞지 엄마? 뭐 돈? 설마 할아버지 재산 때문에 왔다고? 아니지 엄마. 적어도 사람이라면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아니긴 뭐가 아냐. 척하면 척이지. 분명히 그것 때문이구만. 그렇지 않아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것 때문에 항상 걱정했었잖아. 엄마한테 증여한다고 했을 때 바로 했어야 해. 엄마가 괜한 고집을 부려서 그런 거잖아? 니들 아빠랑 이혼한 마당에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그걸 받겠니? 그럼 엄마도 니들 아빠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 아빠가 재산 다 가져가서 날리는 것보다야 낫지. 동생의 얼굴이 무섭게 변해 있었어요. 암튼 그래서 말인데 할아버지가 가능하면 니들 빨리 내려오래. 슬슬 재산 정리하시려나 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음이 급하시긴 한 모양이네. 급히 연락까지 하신 거 보니. 그러게 말이다. 니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뭔 고생인지 모르겠다. 엄마가 땅이 꺼져라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 가족의 사연도 참 기가 막히답니다. 아빠란 사람은 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집을 나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 할아버지 할머니가 장롱에 고이 숨겨뒀던 돈과 금부치까지 몽땅 가지고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밭일을 갔다가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 할머니가 혼비백산했다는데요. 세상에나 이게 웬 난리야 그래? 여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정수 그놈이 한 짓이 아닌가 싶어서 말이야. 내가 애미한테 한번 가볼 테니 가만히 있어봐. 할아버지께서 우리 집에 오셨다는데 역시나 우리 집도 난장판이 나 있더랍니다. 아버님, 큰일 났어요. 애들 아빠가 집까지 팔아먹었나 봐요. 집 문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 쪽지 한 장 남겨놓고 나갔다고요. 뭐야? 뭐라고 써있는데? 그냥 앞으로 찾지 말라고만 써있는데요. 그리고 집도 다 팔았으니까 빨리 집 비우라고요. 이놈의 자식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여자한테 미쳐서 저지랄을 하고 다니다니. 돌아도 한참 돌았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집안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답니다. 그 뒤 엄마는 아빠를 딱 한 번 만났다고 했어요. 아빠와 바람난 여자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데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 이혼을 해달라고 찾아왔더랍니다. 우리 영주랑 영민이는 애비 없는 자식 만들어 놓고 뭐가 어쩌고 어째? 출생신고 때문에 이혼을 해달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낯짝을 들이밀어? 너야말로 낯짝도 두껍다. 내가 들어보니 우리 아버지가 집도 새로 해줬다면서 불만은 무슨 불만이야? 네가 나나 만났으니까 그러고 살고 있지. 어디 고아 주제에 감히 나한테 그딴 식으로 말해? 우리 아버지 돈이 내 돈인데 그 돈으로 네가 살 집을 왜 해준 거냐고. 너 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아니지. 지금 살고 있는 집 내놓고 나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그걸 당신한테 왜 줘? 아직도 내가 만만해 보이나 본데 난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야. 우리 자식들은 내가 지킬 거거든. 쓸데없는 소리 짓거리지 말고 당장 나가. 이혼 소리나 내놔. 내가 도장 찍어줄라니까. 엄마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소리쳤다고 하네요. 그 뒤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하고 남남이 되었답니다. 아빠는 엄마와 이혼한 것뿐만 아니라 부모인 할아버지 할머니와도 연을 끊고 살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작정을 하고 아빠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며 두 눈에 불을 켠 채 찾아다녔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다 결국 우리는 고향 마을을 떠나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 사람도 없는데 언제까지나 여기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도 일자리를 구해야 하잖아요. 그래도 서울에는 일자리가 많다고 하니까 서울로 갈까 해요. 애미야, 우리가 미안하다 미안해. 네 얼굴 볼 면목이 없다. 아버님 어머니께서 미안하긴 뭐가 미안하세요. 두 분은 하실 만큼 하셨잖아요. 비록 우리가 이 마을 떠나지만 자주 찾아뵐게요. 자식이라고는 애들 아빠뿐인데 그 인간이 저러고 있으니 제가 애들 데리고 시간 날 때마다 자주 내려올게요. 고맙구나. 혹시나 돈 필요하면 바로바로 말하거라. 그리고 우리 손주들 잘 좀 부탁한다. 고향 마을을 떠나던 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마을 입구까지 나오셔서 우리가 사라질 때까지 눈물을 흘리시며 한참 동안이나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그 뒤 우리는 할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돈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작은 새빵을 얻어 살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공장에 나가서 밤낮으로 돈을 벌었고 저는 동생을 챙기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방학 때가 되면 어김없이 우리 남매를 데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집으로 내려가곤 했어요. 오느라 고생했다. 바쁠 텐데 우리가 애들 데리러 올라가도 되는데 뭐하러 직접 내려왔어? 괜찮아요. 서울이 복잡해서 올라오시면 고생만 하세요. 잠깐 시간 내면 되는걸요 뭐. 그리고 이렇게 내려온 김에 어머님이 해주신 밥도 얻어먹고 전 진짜 괜찮아요. 엄마는 할아버지 집에서 잠을 잔 뒤 다음날 아침 일찍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동생 잘 챙기고 엄마가 조금 있다가 데리러 올게. 알았어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도 밥 잘 챙겨 먹으면서 일해. 어머님 아버님 저 올라가 볼게요. 애들 보느라 힘드신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니다. 힘들 게 뭐가 있니. 여기 걱정은 하지 말고 너도 건강 챙기면서 일해. 그렇게 엄마는 우리 남매를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긴 채 홀로 서울로 올라가곤 했습니다. 방학 때마다 동생과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남매를 정말 애지중지하셨거든요. 특히나 겨울방학 때면 시골 마을에 눈이 내려 온 세상이 새하얗게 변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눈사람도 만들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곤 했습니다. 거기다 우리 할아버지는 손재주가 참 좋았어요. 우리가 만들어달라고 하면 그게 뭐든지 뚝딱뚝딱 금방 만들어주셨거든요. 어느 날은 밖에서 동네 아이들과 뛰어놀던 동생이 잔뜩 심통이 나서 들어왔어요. 우리 영민이가 왜 심통이 났을까나? 이 할애비한테 말해봐. 다른 애들은 아빠가 방패연도 만들어주고 하는데 나만 아빠가 없어서 방패연도 없다고 친구들이 놀렸단 말이야. 뭐야? 누가 그랬어? 내가 이 녀석들을 아주 혼을 내줘야겠구나. 그런데 우리 영민이가 잘 모르나 본데 이 할애비가 방패연 만드는 건 도사야 도사. 이 할애비가 엄청 큰 방패연 만들어주마. 진짜? 할아버지도 만들 수 있어? 그럼 엄청 큰 방패연 만들어줘. 그래, 이 할애비가 엄청 큰 방패연 만들어주마. 어린 시절 동네에서는 연 날리기가 한창이었거든요. 연의 종류도 가지각색이었는데요. 제 기억에는 동네 아이들이 가오리연을 가장 많이 날리곤 했었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특히나 방패연을 잘 만드셨어요. 벽에 걸려있던 달력을 쭉 찢어서는 그 달력만으로도 금세 뚝딱뚝딱 연을 만들어주시곤 했습니다. 거기다 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을 지지해주는 대나무 뱃살과 실을 감을 수 있는 얼레도 만들어야 했는데 할아버지는 뒷산에서 가지고 내려온 대나무를 잘 다듬어서 금세 뱃살을 만드시곤 했어요. 그리고 그 뱃살에 밥풀을 잔뜩 묻혀서 종이에 정성껏 붙이셨는데요. 그런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동생과 제가 밥풀을 떼어 먹던 기억도 나네요. 그렇게 잘 만들어진 방패연에 실을 연결한 뒤 얼레의 긴 실을 층층 감으면 순식간에 멋진 방패연이 만들어지곤 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할아버지보다 연을 더 잘 만드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할아버지는 마치 마술처럼 뚝딱뚝딱 연을 만들어내시곤 했습니다. 우와, 엄청 크다. 할아버지, 내 방패연이 제일 큰 것 같아. 연 날리기 싸움하면 분명히 내가 1등 할 거야. 당연하지. 다음에는 가오리연도 만들어 보자꾸나. 할애비가 더 크고 짱짱한 걸로 다 만들어줄게. 알았어. 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올게. 동생이 잘 만들어진 방패연을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동생이 잔뜩 상기된 얼굴로 집으로 들어왔는데요.
할아버지, 내가 다 이겼어. 친구들이 내일 더 큰 연으로 만들어서 나온대. 그랬어? 그럼 우리도 더 크고 튼튼한 연으로 만들어야겠구나. 할아버지, 그럼 오늘 밤에 만들자. 그렇게 동생과 할아버지는 방 한구석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연을 만들었어요. 우리에게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빠 대신이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개학날이 다가오면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서울집으로 올라가야만 했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음 방학 때 또 내려올게. 그래, 하랩이랑 반두 가지고 개울가에 가서 물고기도 잡고 물놀이도 하자꾸나. 알았어.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내려올게. 동생과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애들 봐주셔서 감사했어요. 덕분에 저도 걱정 없이 일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고맙지. 애미야, 항상 신경 써줘서 고맙구나. 그리고 네가 고생이 많다. 할머니께서 뒤를 돌아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러한 생활은 우리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되었어요. 엄마는 외롭게 지내실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을 많이 하시곤 했으니까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와 엄마 덕분에 우리 남매는 정말 잘 자랐습니다. 거기다 할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던 재산이 꽤 있으셨기에 우리 남매 공부 뒷바라지도 많이 해주셨고요. 대학에 입학한 우리 남매를 보며 장하다. 우리 손주들 정말 장하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어요. 그 뒤 우리 남매는 대학을 졸업하고 동생은 은행에 취업을 했고 저는 중견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듯 별 문제 없이 하루하루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십 년 만에 생부가 나타나면서 집안이 다시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생부가 할아버지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거든요. 갑작스레 생부가 나타났다는 말에 엄마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암튼 할아버지가 되도록 빨리 내려오라고 하니까 니들 이번 주 주말에 시간 좀 내봐. 알겠어. 동생과 제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주 주말 우리 가족은 급히 할아버지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왔니? 너도 얼굴이 말이 아니구나. 평생 연락 한 통 없던 사람이 찾아왔다고 하는 거 보니 걱정이 돼서요. 그러게 말이다. 네 시애미가 소금까지 뿌려서 내쫓긴 했는데 언제 다시 올지 몰라서 우리도 불안하구나. 혹시 찾아와서 난동 피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아버님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걱정 마라. 그렇잖아도 내가 옆집이랑 아랫집에 단단히 일러뒀다. 그놈의 인간이 와서 난동 피우면 경찰에 신고 좀 해달라고. 진짜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엄마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나저나 그놈의 인간이 와서 뭔 짓을 할지도 모르니까 우리 재산을 영주랑 영민이한테 증여할까 한다.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다마다 이러다 그놈의 인간이 홀라당 말아먹게 생겼는데 이렇게 둘 수는 없지 않니? 내가 이것저것 다 알아봤으니까 다음 달 중으로 한 번 더 내려와. 변호사도 한 명 소개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별일 없을 게야. 할아버지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셨어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동생과 제 앞으로 재산을 증여하기 위해 바쁘게 뛰어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우리가 할아버지 집으로 다시 내려가던 날 집안이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요. 생부와 그 여자가 할아버지 집으로 쳐들어왔거든요. 내가 철호한테 듣자하니 아버지 재산을 쟤들한테 넘길 생각이라면서요? 철호라는 사람은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아빠의 친구라고 했는데 할아버지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동태를 살피다가는 생부에게 연락을 해주곤 했다네요. 생부가 유산을 받으면 돈을 조금 떼어주겠다며 어리숙한 철호 아저씨를 꼬드겼던 모양이었어요. 내 재산을 내가 우리 손주들한테 준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뭔 상관이라뇨? 제가 아버지 아들인데 재산을 받아도 내가 받아야지. 그걸 왜 쟤들한테 주냔 말이에요. 아들? 네가 왜 우리 아들이야? 우린 아들 없다. 내 핏줄은 여기 영주 영민이밖에 없어. 우린 이미 오래전에 네 놈을 기억에서 지워버렸다. 그러니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이놈아. 할아버지가 집안이 떠내려가라 쩌렁쩌렁하게 소리치셨어요. 그 순간 생부 옆에 있던 여자가 할아버지에게 쏘아붙였어요.
그렇게는 안 되죠. 이 사람이 엄연한 이 집 하나뿐인 아들인데요. 이건 어디서 굴러먹다 들어온 개뼈딱이야? 애미야, 주방에 가서 소금 좀 가지고 오너라.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엄마가 할아버지 말씀에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주방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가긴 어딜 가. 전처 주제에 왜 이 집에 들락날락거려? 생부의 여자가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줌마 미쳤어? 이 손 안 놔? 라며 동생과 제가 그 여자를 잡고 늘어지며 엄마에게서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할머니가 주방에서 물 한 바가지를 가지고 나와서는 그 여자 얼굴에 냅다 뿌려버렸어요. 이런 정신 나간 것이 감히 누구한테 이따위 짓이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보세요. 그쪽 며느리는 저 여자가 아니고 나라고요. 시골 할매라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지금 할매 아들하고 살고 있는 사람은 나란 말입니다. 아, 짜증나 진짜. 이거 엄청 비싼 옷인데 어떡할 거예요? 이래서 시골 노인네들은 답이 없다니까. 뭐가 어쩌고 어째? 우리가 시골 사는데 네가 보태준 거 있어? 야, 이 호랑 말고 삐리리야. 당장 꺼져. 뭐? 호랑 말고? 지금 나한테 한 말이에요? 그래, 그럼 여기 너 말고 호랑 말고 같은 삐리리가 또 있냐? 어디서 데려와도 저런 덜 떨어진 것을 데려왔는지.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참 인간 말종도 이런 말종이 없네. 다시는 발걸음도 하지마, 이 천벌받을 인간들아. 이번엔 할머니가 굵은 소금을 그 여자와 생부 얼굴에 마구마구 뿌려댔어요. 엄마, 그만해. 뭐하는 짓이야? 이 할망구가 감히 누구한테 이딴 짓이야? 여자와 생부가 발악을 하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런 여자를 보며 동생도 이성을 잃어버렸는데요. 순식간에 할머니가 들고 있던 소금통을 그 인간들 앞에 내팽개치더니 당신들 내 말 똑똑히 들어. 한 번만 더 여기 찾아와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힘들게 하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니까 각오해. 그땐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해서 당신들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다신 얼씬도 하지 마. 알겠어? 라며 바닥에 떨어진 소금통을 발로 있는 힘껏 걷어차버렸어요. 이건 뭐 완전 단체로 정신 나간 가족들이네. 여자가 약간 움찔하더니 다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렇게 한동안 동네가 시끌시끌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아유, 징한 거. 저 집 아들 또 와서 난리인가 보네. 그러게 말이야. 저 집 엄마 아버지는 아주 멀쩡한데 아들이 왜 저 모양 저 꼴인지 당체 모르겠단 말이야. 저 양반들이 오죽하면 이혼한 며느리 의지하고 살겠어. 그래도 며느리라도 잘 들어왔으니 망정이지. 망나니도 저런 망나니가 없네 그래. 다들 못들하는 거야. 우선 경찰에 신고부터 해. 안 그랬다가는 오늘 안에 안 끝나겠구만.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리다가는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이르렀습니다. 결국 경찰차가 오는 소리가 들리자 둘이 씩씩대며 주랭랑을 쳤고요. 어머님 아버님 괜찮으세요? 우린 괜찮다. 그나저나 니들이 많이 놀랐지? 할머니가 우리 남매를 걱정스레 바라봤어요. 우린 괜찮어. 근데 우리 할머니 힘이 아주 장사네 장사. 저 여자 표정 봤어? 소금에 물벼락까지 뒤집어쓰고 완전 사이다가 따로 없네. 동생이 할머니를 보며 장난스레 웃었어요. 넌 지금 이 상황에 웃음이 나와? 할머니, 그럼 지금 웃지 울겠어? 나도 기가 막혀서 그래. 그렇긴 하네. 우리도 기가 막히긴 하다. 할머니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증여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나 그동안 우리 할아버지가 한시도 쉬지 않고 증여 관련해서 공부까지 하셨더라고요.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서던 우리에게 변호사가 놀랍다는 듯이 말했거든요. 제가 이 일한 지 15년이 넘어가는데 이렇게 열정적인 분은 처음입니다. 할아버님께서 어떻게든 손주들한테 증여를 하시겠다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손주분들이 할아버님께 평생 잘하셔야 할 것 같네요. 변호사님, 무슨 그런 과찬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늙은이가 알긴 뭘 안다고요? 과찬의 말씀이시라뇨. 그동안 어르신께서 수첩에 빼곡히 메모까지 하시면서 공부하셨잖아요. 이제는 완전 전문가가 다 되셨습니다. 저도 어르신 보면서 참 배운 게 많습니다. 그리고 손주분들이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할아버지가 있는 손주분들은 얼마나 든든할까 하고 말이죠.
변호사가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렇게 우리는 할아버지가 손에 꼭 쥐고 있던 수첩을 보게 되었는데요. 상속 증여라는 단어부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까지 수첩 가득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돋보기까지 쓰신 채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였으니까요. 할아버지, 뭘 이렇게까지 했어? 이 할애비 살아생전에 정확하게 하고 가야 할 거 아니야.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한테는 내 재산 한 푼도 못 준다. 할아버지의 생각은 굳건해 보였어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동생과 제게 재산을 증여해 주셨어요. 하지만 생부도 가만히 있진 않았는데요.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증여한 재산을 빼앗기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고 다니는 듯 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따져 물었다고 했으니까요. 아버지 재산 다 줘도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하면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놈아, 유류분 반환에 대해 떠들어댈 거면 뭘 알고나 떠들어대. 유류분 반환 소송은 상속인들끼리만 가능한 거야, 이놈아. 손주들은 상속인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손주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속한다 이 말이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냐? 제3자에게 준 거는 유류분 반환 산정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야. 유류분 반환은 공동 상속인끼리 주장할 수 있는 거다 이놈아. 하긴 너처럼 멍충이가 이 말을 이해할 수나 있겠냐? 공동 상속인은 또 뭐고 제3자는 뭔데요? 됐다. 말한다고 네가 알아나 듣겠냐? 우린 이미 변호사 선임해서 다 해결했으니까 정 억울하면 너도 변호사 선임을 하던지. 할아버지가 생부를 있는 대로 노려봤다고 하네요. 결국 생부가 혼이 반쯤 나간 표정으로 돌아갔다는데요. 제가 할아버지에게 들은 내용대로 작성을 하긴 했지만 실은 저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처럼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할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손주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속하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생부가 우리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자체를 할 수 없다 그런 말인 듯 했어요. 다만 동생만이 할아버지 말을 듣고 이해하는 듯 했는데요. 그 뒤 생부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지레 겁을 먹었던 것인지 포기를 한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할아버지께서 엄마에게 전화를 하셨다는데요. 애미야, 내 말 잘 듣거라. 혹시나 그 인간한테 연락 와서 돈을 달라고 하거나 그러더라도 절대 한 푼도 주면 안 된다. 아버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인간이 얼마 전에 또 다녀갔다 그 말이야. 네? 애들한테 중요한 것 때문에요? 아니, 그건 이미 포기한 모양이고 진짜 돈이 없다고 와서 빌어대더구나. 진짜 돈이 없다니요. 세상에나 말이다. 내 재산을 한 푼도 못 받게 됐다고 하니까 같이 살던 그 여자가 있는 재산까지 몽땅 들고 야반 도주를 했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생 거지가 됐단다. 네? 야반 도주요? 생 거지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식까지 낳고 살았다면서요. 말도 마라. 그 여자가 낳은 애도 애 아빠가 따로 있대나 뭐래나. 개차반도 그런 개차반이 없어. 너도 그때 그 여자 봤지 않냐? 그때 하는 행동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잖니? 그냥 싹 다 가지고 날랐단다. 한동안 미친듯이 찾아다녔다는데 못 찾겠던지 이제 다 포기하고 무슨 고시원에서 혼자 산다고 하는데 막노동으로 근근히 살고 있는 모양이더구나. 우리한테 찾아왔길래 그 길로 내쫓아버렸다. 어디서 저런 모질이가 나왔는지 한심하기만 하구나. 어머님 아버님 맘 불편해서 어떡해요?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자식이잖아요. 자식은 뭔 놈의 자식이야. 암튼 너도 맘 단단히 먹고 혹시나 연락 오면 모른 척 하란 말이야. 너도 알다시피 그 인간은 절대 받아주면 안 된다. 할아버지께서 엄마에게 신신당부까지 하셨다네요. 그리고 할아버지 말씀처럼 할아버지 재산이 절대 생부에게 가는 일이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부모도 자식도 평생토록 모른 척하고 산 사람에게 땡전 한 푼도 가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평생토록 힘든 삶을 사셨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 항상 효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항상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